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딸과 아주 재미나게 둘이서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끄적여 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서 훌훌 털어보려고요. 다들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때입니다. 저와 남편은 다른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했고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둘 다 아이는 몇 명 낳을지, 신혼집은 어떻게 꾸밀지 등을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과도 자주 식사 자리를 가졌던 터라 결혼 허락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죠. 이제 둘 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딱 그맘때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전 임신을 한 것이죠. 이건 하늘이 저와 남자친구 보고 결혼을 하라는 말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설레는 마음이었고 정말로 저의 임신을 좋아해 줄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좋아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했고 남자친구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저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남자친구 눈앞에 들이밀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남자친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기뻐하기는커녕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만 반복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딱 봐도 임신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흘렀고 자리를 박차고 뒤돌아서 제가 갈 길을 갔어요. 임신 소식을 안 순간부터 저는 머릿속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대는 저 혼자 한 것이었고 남자친구와 제가 꿈꿔온 미래는 달랐죠.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는 저를 남자친구가 붙잡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한데 이번만 아이를 지우면 안 될까?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는 신혼생활 즐기고 아이 낳고 싶어서 그래.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고 저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말에 더 상처를 받은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갔습니다. 수십 통의 연락이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저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아이를 혼자서라도 낳아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지려고 했었고 이미 결혼도 물 건너갔었죠. 배는 점점 불러왔고 산부인과도 혼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서 임신 공부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부인과에 자주 방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자궁이 많이 약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다시 임신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희박하니 거의 마지막 임신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죠. 그렇다 보니 전 이 아이를 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하는 기간 내내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끊임없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집 앞이니 잠깐 나와달라 등등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나가주지 않았어요. 이미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런 사람과 미래를 함께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연락이 오던 남자친구의 전화가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을 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받지 말까 했다가 그래도 어른의 전화이니 예의상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잠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틈도 없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약속 장소와 시간을 보내주셨죠. 당연히 남자친구처럼 아이를 지우자고 할 줄 알았고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하셨어요. 아이를 혼자 낳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되니. 둘이 잘 화해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예전에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잖아. 내가 아들 설득할 테니 둘이 다시 잘해봐.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순 없잖니.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어머니는 제 예상과 반대로 오히려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 말을 하시는데 흔들리기는 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분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친딸처럼 많이 대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애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 없다는 말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아빠가 누군지 모른 채로 자라서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듦을 제 자식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마침 남자친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 앞이니 대화하자며 나와달라고 했고 저는 처음으로 배가 나온 상태로 남자친구를 보러 갔어요. 몇 달 만에 본 남자친구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 같더군요. 그리고 대화를 하러 나와준 저를 보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미쳤던 것 같다며 아이를 낳고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다 보니 결혼식도 못 올렸고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남편이 태교도 많이 도와주고 아이용품도 이것저것 사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니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아주 잘해주셨고 늘 딸 같다며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다 되었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였는데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싶었기에 저는 만족스러웠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이 좋은데 라고 하시며 저에게 눈치도 조금 주셨고 둘째 이야기도 벌써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사놓은 아기용품들도 죄다 파란색에 남자 아기들이 쓰는 장난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딸에게 여자아이 옷을 못 입혀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놓은 파란색 옷을 입힌다고 분홍색 옷 한 번을 못 입혀줬네요. 그게 아직도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딸을 키웠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둘째로 아들을 낳자고 말을 하셨지만 저는 임신이 힘든 몸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는 모르셨고 남편과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눈치를 많이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죠. 하지만 딸이 커갈수록 시어머니는 점점 대놓고 아들을 바라셨어요.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어야 그래도 잘 굴러갈 텐데 우리 며느리는 아들이 가지고 싶지 않나 봐. 옆집 미숙이네 아줌마는 엊그제 손자 가졌다고 하는데 에휴 나도 손자 보고 싶네. 우리 며느리 닮았으면 얼마나 잘생겼을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다 보니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둘째를 낳자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아들이랑 같이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싶네. 딸이랑 맨날 소꿉놀이만 하니까 재미없어. 이런 철없는 말을 하면서 속을 긁어놓는데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뻔히 어떤 상황인 줄 알면서도 저러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조용히 불러 말을 했어요. 당신, 내가 아이 낳기 힘든 몸인 거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 내 생각 하긴 하는 거야? 나 너무 속상해. 여보,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시도라도 해보면 안 돼? 나 아들이 너무 갖고 싶어. 남편은 제 말에도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말을 했고,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둘째가 주면 너무 좋았죠.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스스로도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강요에 저는 시험관 수술을 시도했어요. 저도 솔직히 하면서 조금의 기대는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시험관 수술을 수없이 했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니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을 그런 눈치 속에서 살아가니까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시험관 수술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계속되는 실패에 결국 시어머니한테 저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몸이라고 말이죠. 당연히 같은 여자로서 저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뭐? 그럼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거야? 너 미쳤니? 우리 집이 만만해. 어디서 이런 여자 구실도 못하는 걸 우리 집으로 들여서? 아이고,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가능성도 없는 애를 가지고 이 큰 비용을 지금까지 썼던 거네. 아이고. 이 말을 하시면서 가슴을 팍팍 치시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셔야 하나 싶었네요. 시어머니는 전부 다 제 탓을 했고 저는 한순간에 집안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시어머니한테 말도 못 붙였고 매일같이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와 평범한 대화를 못 나눈 지도 오래되었고 저는 가사도우미처럼 그 집에서 지냈죠. 시어머니와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어떻게든 예전처럼 화목하게 돌아가고 싶었고, 시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애교도 부리고 예쁜 행동도 많이 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니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둘째 아들을 입양하는 건 어때? 입양하면 우리 엄마 구박도 줄어들걸? 시어머니는 입양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고 아들만 집안에 있으면 된다는 주의여서 둘째를 입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둘째 아들을 가지고 싶기도 했고요. 그때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외동으로 지내다 보니 많이 외로워 보이는 게 마음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째 아들을 입양하기로 했고 당연히 같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한 남자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딸보다는 어린 초등학생 남자아이였고 첫인상은 되게 좋았어요. 잘생기기도 했고 눈도 똘망똘망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왜 상의도 없이 데리고 왔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게 중요하냐는 식으로 말을 했고 아이 앞에서 싸울 수 없었기에 할 말을 꾹 참고 아이와 친해지기로 했어요. 그 남자아이가 저희 집에 익숙해지기 위해 저희 가족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주 놀러도 가고 외식도 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죠. 다행히 딸도 자기에게 남동생이 생긴 걸 좋아하는 눈치였고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저는 아들을 복덩이라고 불렀습니다. 딸과 아들은 정말 잘 지냈어요. 초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가서 서로 잘 지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들도 저희 집에 잘 적응한 것 같았고 저도 아들이 친아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행복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보려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며칠을 묵고 가세요.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안방문에 귀를 대고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방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호적 정리는 잘했지? 네 아들이 네 조카라는 사실을 며느리가 알면 집안 아주 난리 난다. 그러니까 서류를 네가 안 들키게 잘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누나 보러 갈 거니까 누나한테 설명도 잘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털썩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낸 소리 때문에 안방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손을 덜덜 떨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해했죠. 여보, 며느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서 겨우겨우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따라와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입양한 아들이 남편의 조카라고 했죠. 남편의 죽은 누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보육원에 보내기에는 너무 가엾어서 남편이 입양하기로 했고, 이 사실을 저에게 알리면 당연히 거절할 것이 뻔했기에 저에게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문이 턱 막혀서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고, 저도 모르게 그만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야, 너 미쳤어? 결혼이 장난이야? 그래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애를 데리고 온 거구나. 어머니는 자기 손주 불쌍해서 저한테 일부러 아들 거린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여자 구실 못한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나한테 뭐 가문의 수치? 진짜 둘 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뭔데요? 누나를 보러 가서 설명을 한다뇨? 당신 누나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이 말을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며 서로 눈을 마주쳤고, 남편은 저에게 오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죽었지. 주기적으로 누나 무덤에 가는데 그때 누나를 본다고 한 거였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어? 저는 진짜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방에서 아들이 자다 깼는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고, 저희를 보고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좋을 게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간 남편과 냉전 상태로 살았어요. 아들이 좋은 아이라서 정말 다행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입양을 한 사실로서 저는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저에게 더 잘해주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를 아주 공주 모시듯이 했어요. 평소에는 손도 대지 않던 설거지나 청소를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 했고,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제가 더 한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냉전 상태로 지내다 보니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졌었고 믿음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선뜻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바보 같지만 그냥 속는 셈 치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보려고 했죠.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친자식처럼 가깝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미웠고 시어머니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 당시 딸은 갓 대학교를 입학한 대학생이었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했죠. 많이 성장한 자식들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고 저와 남편은 드디어 아이들을 다 키웠다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로 가게 되어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살았고, 저희 집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남편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 집에 저희 셋만 남게 되자 아들이 돌변했습니다. 늘 부모님 말 잘 듣고 착실하던 아들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딸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뀌더라고요. 제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부업을 하다 보니 집에서만 일을 했죠. 그렇다 보니 아들과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하고 아들은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에 오니 저와 둘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온 적이 있는 건 물론이고, 하다못해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늘 아들이 사고 친 것을 수습하는 건 저의 몫이었고, 아들을 훈육시키는 것도 제 담당이었죠.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아들을 혼내도 소용이 있겠나요? 사춘기가 온 건지 아들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며칠 뒤 다시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해도 당신이 더 보살펴줘 라는 말만 했고, 집안에는 무관심했어요. 남편은 어딜 가는지 주말마다 밖을 나갔죠. 제가 혼자서 힘들다고 아들을 바로 잡아달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미안, 나 지금 나가야 해서 나중에 할게 라고 한 뒤 아침 일찍 어딘가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여자의 직감이 있잖아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몰랐지만 왜 나가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죠. 이미 남편이 저에게 아들의 입양에 대한 비밀을 숨겼을 때부터 저희 부부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었고, 저도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모조리 사라졌기에 전혀 간섭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훈육에 관해서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남편 앞에서 아들을 혼내보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아들을 혼냈어요. 늘 제가 혼내면 욕설을 내뱉으면서 그만하라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던 아들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급 착한 척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며 슬픈 눈을 하더라고요. 정말 얼척이 없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적이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만 보고 저에게 여보, 아들도 많이 반성하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하지?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아들은 무릎을 꿇었던 다리를 풀고 삐딱하게 앉아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조용히 해, 미친 여자야. 죽고 싶어? 친아들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이 말을 한 뒤 자기 방으로 유유히 들어갔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딸과 둘이서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의 욕설과 폭력이 견디기 힘들었고, 남편은 계속 어딘가로 마음이 떠서 집안에는 무관심하니 제가 이 집에 도저히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남편과 아들이 없었고 저 혼자 있었죠. 그런데 그때 왠지 모르게 아들 방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항상 방문을 꼭 잠그고 있는 아들이어서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방 청소도 항상 스스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들어가려고 하면 화를 내었죠. 저는 아들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것저것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때 컴퓨터가 눈에 띄었죠. 컴퓨터 속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왔고 저는 카카오톡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비밀번호를 잠금해 놓는 걸 깜빡한 것인지 대화창을 바로 볼 수 있었고 저는 친구들과 아들이 대화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입양아인 걸 친구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고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는 걸 들켰던 날, 거실에서 저희 가족들이 대화한 내용을 들었던 것이죠.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거실에서 워낙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방 안에 있던 아들이 못 들었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카톡 대화창에서 아들이 자신의 엄마 행방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이 병원에 있대.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 그래서 오늘 찾아가 보려고 통장 다 들고. 그러면서 병원의 주소를 친구한테 보냈고 오늘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주말인데 지금 집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병원에 갔기 때문이죠. 저는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아들이 말한 통장이 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금고가 생각이 났고 저는 저희 집 옷장 깊숙이 있는 금고를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집 통장을 들고 자신의 엄마가 있다고 하는 병원으로 간 것입니다. 순간 마음이 너무 다급해졌고 저는 그 병원으로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 내내 정말 형님이 살아계신 건지 아니면 돌아가셨는데 일부러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살아있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병원은 아주 시골에 있었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못하는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원으로 가자마자 형님의 이름을 댔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 이 병원에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간호사분께서는 한 병실을 말해주셨습니다. 병실로 가는 내내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랬어요. 그리고 병실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수십 번의 고민 끝에 병실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광경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까지 전부 다 있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보고 놀랐고 저는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죽었다는 형님이 왜 살아있고 아들과 남편, 시어머니는 왜 이곳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은 저를 일으켜 의자에 앉혔고 저는 형님의 얼굴을 처음 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죽었다고 했던 형님은 얼굴이 많이 상한 채로 살아계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시한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큰 병을 앓게 되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자신의 아들이 혼자가 되어야 했던 거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저를 속이고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들이 자신의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의 돈들을 다 들고 병원에 찾아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도 당황스러운데 거기다가 저까지 나타났으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병실에 누워있는 형님과 같이 살겠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들 보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했고요. 그 가족들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말싸움을 하는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노란한 것을 알게 되니까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있는 통장들을 집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드니 남편이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할 말을 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가져가야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제가 이혼을 하자는 말에 남편은 왜 그러냐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 말도 질렸고 남편을 보기도 싫었어요. 이 집안 사건에 휘말리기도 싫었습니다. 여보, 우리들 다 좋은 일 하는 거야. 누나 죽으면 누나 재산 다 우리한테 오는 거 알지? 누나가 아들만 돌봐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야. 아들 성인 될 때까지만 꾹 참자. 어? 이혼만은 안 돼. 제발. 나 혼자 저 아이를 어떻게 감당해?
남편은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들을 키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혼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눌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남편이 정강이를 부여잡고 아파하고 있을 때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병실에는 쫙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들 놀라서 저희 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저는 묵묵히 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그리고 저는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왔죠. 병원을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내내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을까요?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고 양육권도 반반 나눴습니다. 제가 딸을 키우기로 하고 남편이 아들을 키우게 된 것이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매달리길래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아주 추잡하게 이혼을 했네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나와 친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딸에게도 모든 사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제 편이 되어주었죠. 이혼 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얼마 전 남편의 누나분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 연락을 받았는데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미워서 말이죠. 어떻게 저와 결혼 전부터 형님이 죽은 사람이라고 거짓말할 수 있나요?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이 아주 최악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가지고 놀지 말길 바래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분하고 그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결혼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